안녕하세요. 형사법을 가르치는 김효범입니다. 자, 오늘 형사법 1일째는 형사법적 관점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마 공부하신 분들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게 지금 옛날에는 이제 동기설이 있었는데, 자, 그게 뭐냐면은 우리 형법 1조 2항이 뭐예요? 이게 재판시법주의잖아요. 그래서 범죄 후 법률이 변경이 되었을 때, 즉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죠. 후 법 유리일 때, 그때는 가벼운 재판시법을 적용을 한다는 거. 그게 바로 1조 2항의 재판시법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옛날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분명히 지금 1조 2항에서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되기만 했으면, 가볍게 변경이 되기만 했으면은 그냥 1조 2항 재판시법이라는 보너스를 줘라라고 1조 2항에서 분명히 정하고 있었는데, 옛날 대법원 그 판사님들은 분명히 범죄 후의 법령이 후법 유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반성적 고려에 따라 가지고 개정이 된 것이니 아니면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냥 개정이 된 것에 불과하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게 개정이 된 동기를 따져가면서 이 보너스를 줄 건지 재판시법이라는 보너스를 줄 건지 말 건지를 법원에서 맘대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법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 동기라는 거를 그걸 왜 적용을 하냐에 대해서 옛날에 대법원 판례에 되게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2022년쯤에 그때 이제 동기설이 폐지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설이 어떻게 폐지가 되었는지 제가 한번 먼저 여기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경우의 수를.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동기설 폐지 판례에 따르면 첫 번째 케이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법령 자체가 가볍게는 뺄게요. 당연히 그냥 가볍게 변경되는 거니까 뭐 재판시법이 적용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법령 자체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때는 이제 구법이 적용될지 재판시법인 신법이 적용이 될지 그거 한번 따져볼 거예요. 이따가. 자, 그 다음 이 판례에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법령 자체가 변경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상위 법령으로부터 구성 요건을 수권이나 위임받은 하위 법령이 변경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때는 또 뭐가 적용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동기설 폐지 판례에서 이런 것도 정했습니다. 이번엔 법령으로부터 구성 요건을 수권이나 또는 위임을 받지 않은 전혀 다른 법령이 있죠. 전혀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땐 또 뭐가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물론 그 판례에서 이제 협의의 한시법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법 있죠. 그런 협의의 한시법에 대해서도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의 한시법은 그거는 이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법이 적용되지 않고 옛날에 구법이 적용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일단 요번 문제에서는요. 협의의 한시법 문제는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협의의 한시법은 그게 법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옛날에 그 구법이 그냥 그대로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협의의 한시법 같은 경우는 아예 법에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만약 숨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면소 판결시켜주면은 그 유통기한이 있는 동안 그 법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범죄 저지르고 그냥 숨어 있으면 나중에 면소 판결 받는데. 네, 그러니까 협의의 한시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 한시법이 있었던 구법이 적용돼요. 구법의 추구표가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의 한시법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볼게요. 이제 판례가 바뀌어서 법령 자체가 가볍게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뭐 반성적 고려니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니 이런 동기 같은 거 하나도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신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에선 신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곧 형사법적 관점 변화가 맞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법령 자체가 가볍게 변경되면 무조건 형사법적 관점 변화고 무조건 그냥 신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벼운 거. 자, 2번은 어떨까요? 이번에 법령 자체가 변경된 거 아니에요. 근데 법령으로부터 구성 요건을 수권 위임받은, 하청받은 다른 하위 법령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실상 위에 있는 1번 케이스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1번 케이스는 구성 요건을 법령 자체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2번 케이스는 구성 요건을 법령 자체에 두는 건 아니지만 밑에 법령에다 그냥 수권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번 케이스나 2번 케이스나
그 구성 요건 자체가 가볍게 변경되었다는 거, 그거는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얘도 역시 무조건 신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벼운 신법이 적용되고 무조건 그냥 형사법적 관점 변하고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요 1, 2번 케이스는요, 무조건 그냥 가벼운 신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요, 요거입니다. 3번 케이스예요. 3번 케이스.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번엔 법령으로부터 구성 요건을 수권 위임받지 않은 전혀 다른 법령이 변경이 된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판례는 바로 신법을 적용한다, 바로 구법을 적용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고, 이때 가서는요,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해요. 형사법적 관점 변화. 그래서 오늘 1일 1제의 제목이기도 하죠. 과연 형사법적 관점 변화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형사법적 관점 변화 때문에 이게 바뀐 거라면은 그때는 가벼운 신법이 적용이 되고, 형사법적 관점 변화가 아니라면은 그때 이제 무거운 구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끔 많이 질문하시는 게, 아니 쌤, 그럼 형사법적 관점 변화는 세 번째 케이스에서만 따지는 게 아닌가요? 네, 일단은 세 번째 케이스만 따지긴 따져야 돼요. 왜냐면 1, 2번도 형사법적 관점 변화가 맞기는 맞아요. 신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법적 관점 변화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령 자체가 변경이 되었거나 구성요건 수권 위임받아 하위 법령이 변경되었으면 그냥 무조건 형사법적 관점 변화고 무조건 가벼운 신법이 적용되니까 굳이 여기서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더 따질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이런 두 경우는 무조건 형사법적 관점 변화예요. 그래서 가벼운 신법이 적용돼요. 자, 근데 3번 케이스는 무조건 형사법적 관점 변화까지는 아닙니다. 이때 가서는 형사법적 관점 변화인지 아닌지가 갈리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판례들은요, 대부분 이 3번 케이스까지 왔을 때에는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인정한 판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사실 지난번에도 이제 76회 경관 시험에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판례죠. 1번 선지. 1번 선지에 있는 판례에서 이게 지금 죄명이 두 개로 갈리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죄명이 어디 있나요?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죄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선지 보시면 사기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1, 2번 선지는 어차피 똑같은 판례인데 지금 죄가 두 개가 문제가 돼요.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 다른 하나는 사기죄가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판례에서 처음으로 이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인정을 해가지고 가벼운 신법을 적용을 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게 있습니다. 자, 그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저는 이제 설명을 할 때 있잖아요. 요 각각의 선지가 과연 1, 2, 3번 케이스 중에서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피고인 갑과 을이 공모해서 차량 가액이 소득 인정액으로 산입되는 자동차를 상용했음에도 사용 현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주거급여를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기, 그 다음에 사기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것도 나옵니다. 요 위반 공소사실로 두 개 죄로 지금 기소가 됐어요. 그럼 이때 갑자기 일반 재산으로 보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게 갑자기 이제 또 바뀐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자동차가 뭐 개정이 되어가지고 얘가 더 이상 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이 되어 버려가지고 지금 저 자동차가 이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버렸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일단 먼저 첫 번째,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있잖아요. 이 법 위반죄에 관해서는요, 과연 이 케이스가 1, 2, 3번 케이스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는 요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죄입니다. 하지만 개정이 된 건 뭐죠? 지금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이 되었어요. 네, 이게 개정이 되었어요. 요거 보건복지부 고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개정이 된 건 요거,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처벌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령 자체가 변경된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요, 개정된 적이 없어요. 개정된 건 고시가 개정이 됐지. 그러니까 일단 1번 케이스 요거는 아니에요. 대신에 2번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요거든요. 자, 봐봐요. 이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부터 구성요건을 수권 위임받았어요. 뭐가 받았을까? 이 고시가 이 법령으로부터 구성요건을 수권 위임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권 위임받은 고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번 케이스는요, 구성요건 자체가 더 가볍게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번 케이스에 해당해가지고 형사법적 관점 변화인지 아닌지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형사법적 관점 변화고 무조건 그냥 재판시법, 신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신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이거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거 자체가 지금 변경된 거 이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변경이 됐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부터 구성요건을 수권 위임받은 고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구성 요건 자체가 더 가볍게 변경이 됐고 후법 유리가 된 거는 그건 변함이 없으니까 이때는 무조건 형사법적 관점 변화가 되고요. 무조건 그냥 가벼운 신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딱 여기까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기까지만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이게 바로 2번 케이스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저기 있는 사기 있죠? 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위 1일 사례에서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형벌법규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지 않은 다른 법령이 변경되었으나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신법이 적용되어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자, 사기죄 같은 경우는 형법에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봤던 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죄 있잖아요. 이거는 아예 대놓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가지고 이걸 위반하면은 이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요. 법령으로부터 고시에다가 구성요건 수권 위임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기죄는 우리 형법에 보면 사기죄 있잖아요. 타인을 기망해서 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자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딱히 뭐 이런 고시란 말이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기죄하고 여기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관계는 뭐냐면 여기 3번 케이스에 해당해요. 법령, 즉 사기죄로부터 구성요건을 수권 위임받지 않은 전혀 다른 법령, 고시가 변경이 되어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형사법적 관점 변화인지 아닌지 그걸 따져봐봐야 돼요. 네, 그래서 원래 지금까지는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인정한 판례가 없었는데 이 판례에서 사기 부분 있죠? 사기 부분? 이거는 전혀 위임을 받지 않은 다른 법령이긴 한데 이게 바로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라고 이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가벼운 신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제 형사법적 관점 변화가 인정되니까 가벼운 신법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 나오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거는요, 반드시 두 가지 범죄로 나누어가지고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얘는요, 그냥 여기 1, 2, 3번 중에서 2번, 두 번째 케이스예요. 법령으로부터 구성요건 수권 위임받은 하위 법령이 변경이 된 겁니다. 무조건 실법이야. 하지만 자, 두 번째, 사기죄 같은 경우 있죠? 사기죄는 여기 1, 2, 3번 케이스 중에서 3번 케이스입니다. 법령으로부터 구성 요건을 수권 위임받지 않은 전혀 다른 법령이 변경이 된 거예요. 이럴 때에는 무조건 형사법적 관점 변화가 인정되고 그러진 않아요. 네, 형사법적 관점 변화인지 아닌지를 추가로 따져봐야 돼. 그래서 딱 봤더니만 우리 판례에서는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이니까 가벼운 신법이 적용이 되고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1, 2번은 똑같은 판례고요. 그 다음에 사기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죄를 두 개 좀 다른 법리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을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죄 적용과 관련해서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로 처벌이 문제되는 법은 뭐예요? 도로교통법입니까? 아니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입니까? 바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예요. 직접적으로 처벌이 되는 법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거는 이거 특가법 법령 자체가 변경이 된 거예요? 아니죠. 특가법은 지금 위험운전치상죄 변경된 거 없습니다. 변경된 거는 도로교통법이 변경이 됐지. 그럼 과연 도로교통법이 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로부터 구성요건을 수권 위임받은 아까 2번 케이스에 해당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 특가법이랑 도로교통법은 완전히 다른 법령이고 완전히 대등한 독립적인 법이기 때문에 아예 구성요건 위임받은 하위 법령이 변경되고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3번 케이스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3번 케이스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요거 사기랑 관련된 거. 그거만 딱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인정한 게 있고 그 전에는 형사법적 관점 변화 인정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결국 아까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요 3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3번 선지도 3번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형사법적 관점 변화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신법이 적용되지 않고 무거운 국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처벌이 되게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된다? 그래서 더 후법 유리라 가지고 더 가벼운 신법이 적용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1조 1항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무거운 국법이 적용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지금 특가법 자체가 법령이 변경된 거 아니네. 그 다음에
특가법으로부터 도로교통법이 구성요건을 수권 위임받는 것도 아니네. 그럼 아까 1, 2, 3번 중에서 세 번째 케이스로 가게 되는데 세 번째 케이스는 아까 그 사기 관련된 거 말고는 형사법적 관점 변화 인정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형사법적 관점 변화가 아니라서 그냥 무거운 국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 4번 볼게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밑에 자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 등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자동차 등이었었는데 이제 자전거 등으로 바뀌어가지고 술 먹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이제는 자동차 음주운전이 아니고 자전거 음주운전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자 그럼 요거는요. 지금 도로교통법 자체가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도로교통법으로부터 수권 위임받은 다른 하위 법령이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수권 위임을 안 받은 아예 상관없는 다른 법령이 변경이 된 건가요? 이거는요. 도로교통법 자체가 그냥 변경이 된 겁니다. 여기서도 봐봐. 읽어봐봐요. 도로교통법 말고 다른 법 나오나요? 다른 법 안 나와. 아까 3번 선지 같은 거 보면은 도로교통법 말고 다른 법도 나왔습니다. 어떤 거 특가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법 자체가 변경이 된 게 아니고 그 법이랑 아무 상관없는 다른 법이 변경이 된 거라 가지고 3번 케이스로 갔었는데 요거는요. 지금 도로교통법 밖에 안 나옵니다. 법 이름이.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아까 1, 2, 3번 케이스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겠죠. 법령 자체가 변경된 거. 그러면은 형사법적 관점 변화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무조건 형사법적 관점 변화니까. 무조건 형사법적 관점 변화고 무조건 그냥 가벼운 신법이 적용이 됩니다. 왜? 법령 자체가 변경이 되었을 테니까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오잖아. 이러한 법률 개정은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당연히 무조건 형사법적 관점 변화가 맞는 것이고 무조건 신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4번 선지 옳습니다. 결국 틀린 건 3번 선지였었어요. 왜 그럴까요? 3번 선지는 보니까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지 특가법이 개정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하나, 둘, 세 번째 케이스 중에서 일단 1번 케이스 아니고 그렇다고 도로교통법이 특가법으로부터 뭐 구성요건을 수권 위임받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독립한 범죄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케이스도 아니고 그럼 결국 이제 3번 케이스로 가게 되는데 3번 케이스에서는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인정한 판례가 유일하게 아까 여기 1, 2번에 있는 판례에서 사기 부분 있죠. 사기죄 부분. 요 부분만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3번 선지는요. 형사법적 관점 변화가 인정이 안 되어가지고 가벼운 신법이 아니라 무거운 국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1일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